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수능 특강 연계 규제로 2023 수능을 준비하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오랜만에 고3 학생들 이제 강의 찍어주려고 이제 지금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사실은 이번 경화여고 고3 이제 화법 고3 학생들 시험 범위 그 고전 문화 공부하신 학생들 시험 범위 중에 하나가 그 고전 시가 1부터 6까지 그리고 고전 소설도 1부터 5까지라서 지난번에 고전 소설을 하나 우리 주몽시나 찍어서 올렸었는데 오늘 그 고전 시가의 6개 중에서 마지막 작품 누앙사를 안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박인노의 누앙사 찍어서 간단하게 올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용소와 며느리바위라고 하는 전설에 대한 것들 하나 찍고, 그 다음은 북선생전이라고 하는 또 가전체 문학 하나 또 찍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생규장전, 마지막으로 그 서재 야회록이라는 작품까지 여기서 하나씩 찍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차 그걸로 박인의 누앙사라는 가사문화를 함께 좀 보도록 하죠. 정말 중요하기도 하고 여러분한테 몇 번을 강조해도 중요한 작품. 자, 누앙사인데요. 사실 EBS 연계교재에서 이렇게 보기를 제시하고 있어요. 누앙사의 전반부에는 궁핍한 참상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를 작가의 개인적 체험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사실은 그 임진왜란 직후에 고향에 내려왔어요. 근데 친구였던 그 오성과 한음, 이덕형이라는 이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네 요즘 어떻게 살고 있나 이제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그 생활상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이 박인노가 자기의 삶을 이제 노래한 거라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2003년, 2009년, 2013년에 이 모평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2003년 9월, 2009년 6월, 2013년 9월에서 6월과 9월 모평에 3번이나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 안에 보시면 방금 얘기했지만 전반부에 궁핍한 참상이 묘사되어 있다. 자, 왜냐하면 임진왜란 직후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집이 뭔가 부유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4대 부대 특징이 뭐냐면 어떤 풍류를 노래하고 어떤 4대부로서의 자세를 잘 간직하고 싶은데 당장 먹고 살기 없으니까 뭔가 현실적인 궁핍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궁핍함과 어떤 4대부로서의 자세, 그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고고하게 선비 자세를 누리고 싶은데 당장 먹고 죽을 게 없으니까 그럼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선비 체면에 또 일을 하긴 또 그렇고 약간 이러한 감정이 녹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가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해서 아, 그렇구나. 진짜 어려움을 겪었던 건 아니구나. 그렇다면 궁핍한 처지의 화자를 내세워서 임진왜란 직후 나라 전체가 피폐해진 상황을 드러낸 것이라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 안에 드러난 이 어려움이 얘가 진짜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전제한다면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향촌 사회에서 유교 소양을 갖춘 지식계층이었던 작가가 전란으로 인한 백성들의 궁핍한 삶을 묘사해서 전후의 비참한 현실을 제시하고 성현의 올바른 도가 행해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 쉽게 얘기하면 성현의 올바른 도가 행해져야 하는데 현실적인 그런 궁핍함 때문에 전후의 비참한 현실로 인해서 이걸 못하고 있다니 이건 아니지 않아? 이걸 비판하기 위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한 현실에 굴하지 않으려는 다짐과 공공한 현실 속에서도 유교적 도의를 굳건히 지키려는 살겠다. 어떤 의지.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성현의 도, 이거 성현의 도 이상하다. 그죠? 성현의 도를 지키기. 쉽게 말하면 4대부 정신을 지키고 싶어. 자, 그런데 이완 대주댁에 현재 곤궁한 현실 속에 처해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4대부 정신을 잘 지키지 못했어. 왜?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요 둘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는 모습을 이 안에 등장시키는 거죠. 그럼 갈등시켜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런 거에 굴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굴하지 않으려는 어떤 의지.
혹은 다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이때의 의지는 무엇에 대한 의지냐? 유교적인 도의를 내가 잘 지키겠다. 지키기 이런 것들. 그리고 선비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 그리고 이거에 치우쳐서 이걸 잘 지키지 못하는 그 모습에 대한 걸 뭐하고 있는 시? 비판하고 있는 작품. 오케이? 그러니까 요 안에 등장하는 화자는 적어도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박인노의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둘 사이에 고민하던 당대 사대부의 당대 사람들의 모습들을 잘 그려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겠네요. 되셨나요? 그럼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책에 아마 그 EBS 연계교재 56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책에 있는 부분에다가 중간에 중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이 그 부분에 사실은 소업 빌리러 갔다가 비참하게 돌아오는 그리고 결론으로 이어지는 그 중간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강의를 다 찍어서 올리려고 하니까 빠르게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달릴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어리고, 왜냐면 길어지면 또 여러분 힘들어하니까 짧게 한번 해볼게요. 자, 어리고, 이거는 어리석다는 뜻이죠. 우활하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우활하다는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 여러분 책의 우활의 뜻이 뭐냐면 사리에 어둡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나. 이 나의 위에 더는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진짜 내가 바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라 볼 수 있긴 한데 그냥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참 바보 같다. 왜? 이런 상황을 내가 하나 이겨내지 못하다니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거든. 자, 길흉화복을 하늘에 붙여두고 그 얘기는 이 모든 것은 다 운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일종의 운명론적 세계관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럼 하늘에 맡겼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현실에 내가 순응하고 있구나. 체념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길흉화복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운명이란 뜻이고 모든 운세란 뜻이에요. 자, 누황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누황이라고 하는 건 가난한 집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가난한 집 깊은 곳에 초막, 초가집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내가 아주 가난한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는 거니까 이 얘기는 가난하지만 그 속에서 나름대로 안빈낙도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지어두고 왜? 이 초막 지어두고 가난 속에서도 도를 추구하는 삶을 내가 살아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풍조우석에 썩은 짚을 뗄감 삼았대. 풍조. 조는 아침 조자거든. 아침에는 바람이 불어요. 저녁에는 비가 내려요. 날씨가 변화무쌍한 거예요. 변화무쌍한 날씨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런 변화무쌍한 날씨가 있으면 날씨가 맑아야 땔감을 잘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썩은 짚을 땔감 삼아 즉 땔감이 제대로 안 만들어진 거예요. 물이 잔뜩 먹은 땔감이 된 거죠. 그래서 닷홉밥, 서홉죽인데 이때 홉이라고 하는 거는 소주잔 한 잔 정도의 크기를 얘기한대요. 그러면 5개의 소주잔에 밥이 들어있으면 굉장히 많은 양의 밥은 아니죠. 뭐 혼자 먹으면 뭐 나름대로 괜찮다, 뭐 소식이랑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작게 먹는 거라면 뒤쪽에 보면 알겠지만 아이들과 함께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는 한없이 부족한 거죠. 그럼 닷홉밥, 서홉죽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적은 양의 밥을 얘기하는 건데 적은 양의 밥을 얘기하는 건데 아이고 연기는 하도하샤, 연기는 겁나 많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연기가 막 풀풀 나. 야, 이 정도 연기면 밥이 이만큼은 지어지나 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 사실 연기만 되게 많고 밥은 하나도 안 지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굉장히 초라한 음식의 모습. 여기다가 많은 연기를 대조시켜서 뭐하고 있는 거냐면 아, 진짜 이 집은 엄청 가난한 집이구나. 가난을 부각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여러분?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름대로 이렇게 안빈낙도의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현실적인 어떤 가난 때문에 이렇게 집에 밥이 없어 연기만 나더라. 넘어가죠? 얼마 만에 받은 밥에 그러니까 밥을 짓긴 지었잖아요. 그래서
얼마 만에 받은 밥인지 헐벗은 자식들은 그러면 지금 현재 얘네 집이 밥을 오랜만에 먹는 건가 봐요. 그동안 밥이 많지 않았나 보죠. 그러니까 얼마 만에 받은 밥인지 그 밥에 헐벗은 자식들이 장기 버려 졸 밀듯 나오니, 그럼 졸 밀듯, 사실 장기판에 졸을 얘기하는 거니까 실제 아이들이 졸병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뭐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냐면 아이들이 이 졸은 여러분 앞으로만 가요. 뒤로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밥을 보더니 미친 듯이 졸 나오듯이 밥이다, 밥이다, 밥이다 이러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에서는 아이들이 밥을 보고 달려드는 모습을 장기판의 졸에다가 비유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인정천리에, 그러니까 인정천리한 것들은 그냥 사람 마음에, 인정에, 그러니까 인정 넘치는 그 마음에 차마 혼자 먹을런가? 나 혼자 다 먹어버리겠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나 혼자 먹을 수 있겠니? 그럼 리랴가고 예전에 설명했었는데 고전시가 보다가 리, 랴, 가, 고로 끝나게 되면 무슨 영어미냐면 의문형 어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리랴가고 따위의 의문형 어미는 진짜 물어보는 케이스보다는 뭔가 대답이 정해져 있는 강조하기 위한 물음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서리법. 차마 혼자 먹을런가? 혼자 먹을 수 없다. 이미 답이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혼자 먹을 수 없다라는 거니까 나는 안 먹었겠죠. 그리고 덜 데운 숭늉에 빈 배에 속일 뿐이로구나. 그러니까 덜 데워졌다. 왜요? 아까 땔감에 다 젖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불이 충분치 않은 거야. 그러니까 숭늉도 잘 데워지지 않았던 거죠. 땔감이 부족했으니까. 그죠? 땔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숭늉이 덜 데워졌어. 여기에 빈 배만 속이고 있대. 아, 배부르다. 괜찮다. 배부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정말 얼마나 가난하면 자기는 배부르다고 자기 배를 속이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난을 강조한 모습이겠죠. 생애 이러하다고 한들 장부 뜻을 옮길런가? 그러니까 내 생애가 이러하다. 뭐하다고? 내 생애가 가난하다고 해서 장부 뜻을 옮길런가? 장부의 뜻을 옮길 수가 있겠니?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이때 장부의 뜻은 한마디로 위에서 얘기했던 그 안빈낙도의 뜻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걸 옮길런가? 옮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럼 아까 얘기했던 설의가 되겠고요. 우리 앞쪽에서 이런 얘기 했었어요, 여러분. 보기에서. 공공한 현실에 굴하지 않으려는 다짐. 그게 지금 이 부분인 거죠.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다고 해서 이런 장부의 뜻을 내가 옮길 것 같니? 아니, 옮길 수 없지. 의지. 다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빈일념을 적을망정 품고 있다. 이 안빈일념이 뭐냐면 안빈낙도와 동일한 뜻이에요. 안빈, 가난한 속에서도 하나의 마음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말했던 그 화자의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안빈낙도, 안분지족 다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내가 작게나마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난하다고 나한테 그게 없을 거 아니? 가난해도 이런 걸 내가 다 품고 있다. 그래서 옳게 살려 하니 날로조차 저하다. 이때 옳게 산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예요, 여러분? 안빈낙도의 삶. 그러니까 이런 장부의 뜻을 지니며 살려 하니 날로조차 저. 이게 뭐냐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뜻대로 되지 않네 이런 얘기하는 거지. 그럼 결국은 여기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나는 안빈낙도의 삶을 살고 싶은데 현실이 뭐해서? 가난해서. 그죠? 이 가난함을 위해서 지킬 수가 없네? 그럼 안빈낙도는 내가 바라는 이상이라 볼 수 있겠고 가난한 건 나에게 주는 현실이잖아요. 이 둘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괴리감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상과 현실에 괴리감이 있는 상태. 그걸로 인한 지금 갈등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끊어요. 가사문학은 서사, 본사, 결사로 딱 구분해서 보면 좀 더 쉽거든요. 명확하게 누가 나눠놓은 건 아닌데 내용상 봤을 때 여기 부분이 이제 처음 인트로 부분, 서사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죠. 뒤에요. 가을이 부족하거든 봄이라 유야하며. 네모쳐놓은 부분 보시면 가을이 부족거든 봄이라 유야하며 주머니에 비었거든 병에는 담겼으랴. 약간 좀 문장 구조가 비슷하지 않아요?
뭐뭐 하거든, 뭐뭐 하며, 뭐뭐 하거든, 뭐뭐 하랴.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지금 위와 아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일종의 대꾸가 되어 있는 것. 우리 대꾸하면 앞에서 배운 적 있는데 대꾸를 우리가 뭐라 했냐면 이거 대꾸죠. 유사한 통사 구조에 반복이 들어간다. 이거 배운 적 있죠. 그죠? 유사한 통사 반복. 자, 가을이 부족해. 뭐가? 가을에도 이렇게 먹을 게 부족한데 봄이나 유여, 봄이라고 남는 게 있겠니? 라는 뜻이야. 그럼 가을은 풍요의 계절인데 그 가을에도 없는데 봄엔 뭐가 있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또 하나, 주머니가 비었거든 병에는 담겼으랴. 주머니가 없는데 이 주머니, 나에게 있는 주머니 안에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집에 있는 뭔가 병에 뭐가 담겼겠니? 그럼 담겼으랴라는 얘기는 궁금하네? 정말 우리 집에 병에 뭐가 있을까? 이게 아니라 야, 있겠니? 이런 뜻이잖아. 그럼 이것도 설의법에 해당하는 본의를 볼 수 있겠죠. 그럼 설의도 있고 대꾸도 있겠네요. 그죠? 여기는 한마디로 경제적인 궁핍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만 하나, 빈독 위에 어른털 돋은 늙은 쥐가 있대. 이런 먹을 게 없는 집에 쥐가 있으면 당연히 안 좋은 거 아닐까? 그죠? 이 늙은 쥐가 탐욕스럽고 멋대로 군이 대낮에 강도로구나. 누가요? 이 늙은 쥐가 대낮에 강도라는 거야. 그죠? 겨우 얻은 것을 다 쥐구멍에 빼앗겼대. 이 쥐구멍 누구 건데? 늙은 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에 다만 빈독 위에 어른털 돋은 쥐 한 마리가 있고 그 쥐가 대낮에 강도처럼 우리 집에 조금 있는 거 그나마 그것도 다 뺏어갔다 이런 뜻인 것 같아. 그럼 다 뺏어갔으면 우리 집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겠네. 그만큼 가난한 처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석서삼장이라 나와 있잖아. 여러분 책에 석서삼장이 임금이 과중하게 세금을 거두어 백성들을 착취함을 큰 쥐에 비유하여 풍자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이 석서삼장 얘기 때문에 가져온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석서삼장에서는 임금이 과중하게 세금 거두어서 했다고 했으니까 이 늙은 쥐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야? 석서삼장을 기반으로 한다면 우리 집의 모든 걸 빼앗아가는 존재. 그죠? 탐관오리가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높은 계층의 사람이라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석서삼장을 시시로 음영하여서, 그러니까 시시로 음영한다는 얘기는 시시로 읊으며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석서삼장은 옛날 이야기에서 따온 거니까 요거는 고사를 인용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사를 인용해서 뭐 한 건데? 자신의 곤궁한 처지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에 대해서 저는 석서삼장이라는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탄식 무언하며 머리만 긁을 뿐이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이 중에 탐욕스러운 악귀는 다 내 집에 모였구나. 그럼 탐욕스러운 악귀는 뭔가를 뺏어가는 존재들이잖아. 우리 집에 이런 탐욕들은 다 모였나 봐. 그래서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뿐이라 기한이 절신하다 일단심을 질런가. 이게 이제 포인트야. 예를 들어 기한이라고 하는 건 배고픔과 추위를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배고파. 그리고 추워. 이 배고픔과 추위가 절신, 막 몸을 끊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 막 괴로워 미치겠다. 그런데 일단심이라고 하는 하나의 마음, 일편단심이잖아. 누구에 대한 마음인데? 당연히 임금에 대한 마음이겠지. 충이야, 충. 이걸 내가 잊을런가?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 이것도 서리법에 해당하는 본의라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이런 충성스러운 마음을 놓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갈등 속에서도 뭔가 사대부의 유교적 가치관은 간직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여기까지가 여러분 책에서 중략 전까지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중략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그 일을 회상하기도 하고 실제로 농사를 짓고자 이제 더 이상 이제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충은 있으니까 근데 너무 배가 고파 미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배고픔의 욕망에 짓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러 가냐면 소를 빌리러 가요. 자, 그 부분은 정리를 여러분 교재는 없어요. 하지만 이거에 대한 거는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까지 누앙사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부터 해드릴 거예요. 자, 한기태심하야. 사실 경화여고 학생들은 요거에 대한 것들 그 프린트로 줬어요. 그래서 프린트로 주고 프린트 해석은 다 있지만 간단하게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자, 한기태심하야 시절이 다 늦었다. 한기태심은 그냥 기근, 뭔가 삐쩍 말라있는 어떤 기근이란 말 이러면 알죠? 가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뭄이 이제 심해서 시절이 늦었다. 서주 높은 논에 잠깐 열비란 것들은 지나가는 비란 뜻이고요. 비가 잠깐 내린 거예요. 그 비가 내려서 무원수는 근원을 알 수 없는, 쉽게 말하면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가 많이 내려서 이게 물웅덩이에 물이 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뭐 어디서 근원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비가 내려서 고여버린 거니까. 그렇게 고여있는 물웅덩이의 물을 반만큼만 대어두고 얻다가 자기 눈 쪽으로 이렇게 살짝 이제 물기를 좀 끌어왔나 봐요. 이제는 뭐 하고 싶었냐면 농사를 지으려고 소를 빌려 간 거예요. 근데 소 한 번 주마하고 엄섬이 이게 엉성하게란 뜻인데 소를 누군가가 주겠다고 엉성하게 하는 말상, 그 말을 친절호란 너긴 집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농부가 지나가다가 그냥 인사치레로 아유 잘 지내셨어요? 언제 한번 또 소 빌리러 오세요? 하고 그냥 인사치레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길을 가다가 여러분에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야 오랜만이다.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래. 그리고 지나갔는데 이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언제 먹을지 모르는 그냥 인사치레 그냥 약속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친구가 돌아서 야, 무슨 일이야? 있잖아. 근데 우리 언제 밥 먹어? 라고 물어보면 당황스럽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여기에서의 말은 엉성하게가 그냥 인사치레로 한 말인데 이걸 또 얘는 친절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쩌면 글공부만 하던 그런 사대부 같은 사람이니까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그냥 순수하게 믿는 거죠. 순진하게. 그래서 갔어요. 언제? 달 없는 황혼 저녁에. 왜 저녁에 가는 거냐면 나름대로 선비인데 사대부인데 낮에 가면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달이 없어. 아무도 보지 못하니까 그 밤중에 몰래 가는 거예요. 허위허위 막 허우적거리면서 이제 간 거예요. 다 갔어. 굳이 닫은 문 밖에. 문이 닫혀있겠죠. 밤중이니까. 어둡게 혼자 서서 큰 기침 아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왜 여기서 에헤미를 하고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면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양반이잖아. 낮에 가면 또 부끄러우니까 밤에 갔어. 근데 밤에 갔으면 똑똑똑 계십니까?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 말 못하고 그냥 약간 이런 거예요. 나 왔어. 이걸 얘기해주고 싶은 건데 부끄러우니까 말을 못해. 양구토록, 오래도록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체면 때문에 에헴을 오래도록 하온 후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어쨌든 뭐 그냥 이렇게 근원은 알 수 없는 물이지만 노는 살짝 이제 물은 대놨다. 그러니까 이제 소만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럼 내가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겠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와 기 니신고.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지금 선생님 네모친 놓은 그러니까 네모와 노란색 표시해 놓은 분 있을 거예요. 어와 기 니신고.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염치없상 내옵내라. 제 염치 없지만 접니다. 그러면 이 말과 이 말은 말한 사람이 다르죠. 그죠? 지금 밖에 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화자겠고요. 그죠? 그럼 내가 지금 어디 갔냐면 소 한 번 주마하고 여긴 곳을 갔으니까 여기는 농부를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농부가 뭐라 그래? 초경도 거인데 그 어찌 와 계십니까? 아니 밤 늦었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다시 농부의 대사죠. 그랬더니 연년에 해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해마다 이러하기 참 구차한 줄 아는데 매번 좀 미안한데 소 없는 군가, 우리 집이 소가 없는 가난한 집이라 해엄, 생각이란 뜻인데 근심과 걱정이 많아 왔삼노라. 사실 내가 좀 이렇게 농사 매년 좀 미안한 소 빌리러 왔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랬더니 누가 얘기한 거? 농부가 얘기한 거. 그렇죠? 이 부분은 화자가 얘기한 거겠죠? 그랬더니 농부가 아이고 이거 어쩌죠? 공한이나 즉 공짜로든 공짜로 드릴 수도 있고 값이나 그러니까 이거는 값을 받고 그러니까 공짜로도 드릴 수 있고 값을 받고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공짜든 값을 받든 제가 줄 수 있긴 했었는데 다만 어젯밤에 건넨 집
건너편에 집에 저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목붉은 수기치, 꿩이에요. 꿩을 옥지읍게 아주 기름지게 구워놓고 가딕은 삼해주, 술이에요. 술과 취하도록 권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꿩고기하고 술을 가져와서 나한테 권해준 거야. 왜? 우리가 뭔가 대접을 한다는 건 접대를 한 거니까 바라는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여기에 소를 좀 뭔가 빌려달라고 했던 게 아닐까. 취하도록 권했어요. 넘어갈게요. 이러한 은혜를 내가 어찌하니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대접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얘기했나 보죠. 저 죄송한데 소 한 번만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러한 은혜로 제가 어찌 안 갚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내일로 주마하고 큰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약속을 해버렸다. 그래서 실약, 이 이를 실자의 약속이니까 약속을 깬다라는 뜻인데 약속을 깨는 것이 미편, 이게 편하다라는 뜻이니까 안일 미자거든요. 약속을 깨는 게 편하지 않으니 이런 뜻이에요. 사설이 어렵다. 이 사설은 말하기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깨기가 참 편하지 않으니까 내가 말하기가 어렵네요. 뭐예요?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 체면에 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얘기했잖아. 빌려준다고. 좀 빌려줘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밑에 실위. 실제로 그러한 거면 설마 어이할 거. 어쩔 수가 없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또 소심해. 빌릴 수 없다니까 그냥 그럼 미안하네. 그러면서 나온 거예요. 근데 무참한 건 나왔는데 헌 먼덕 숙이 쓰고 촉 없는 집시네. 굉장히 초라한 지금 차림새거든. 그러니까 집시인데 촉이 없어. 다 달아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옷차림도 되게 비루한 옷차림인데 설피 이거 음성상징어네요. 물러나오니 풍채 적은 형용. 내 몸이 풍채가 적어졌다는 얘기는 쪼그라들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힝 나온 거야. 힝 이게 나오니까 개 지칠 뿐이로다. 옆에서 대문 밖에 나와갖고 소를 못 빌렸어. 어떡하지? 이러고 있더니 옆에서 개가 힝 짖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예상컨대 이런 것 같아요. 이 사람 느끼기에는 개가 멍청이 소 빌리러 왔대. 사대부재 캥캥 막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가 짖었다는 얘기는 되게 비참함. 이런 걸 느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와실, 작은 집, 자기 방이에요. 아주 작은 집인 자기 방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워시랴. 잠이 와서 누웠겠니? 그 얘기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한 서리법이겠죠. 자, 북창을 비껴 앉아 세배를 기다리니 그러니까 새벽이 밝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무정한 대승, 이게 오디세라고 하는 새인데 무정이니까 아무런 감정이 없는 새 한 마리가 이내 하늘 도둔하다. 내가 막 비참에 미치겠는데 새가 하고 울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새소리는 내 한을 도왔다고 하잖아. 그럼 얘는 내 한을 도와준 거니까 나를 좀 더 비참하게 만들었겠죠? 객관적 상가물이 될 수 있겠네요. 넘어가죠. 종조 추창하야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도 재밌는 표현인데 밖에서는 농사 짓느라고 즐거운 농가의 노랫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밭을 다 갈았고 이제 농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즐거운 노랫소리가 들리니까 이 즐거운 노랫소리는 농사를 잘 지어서 노래한 거잖아. 근데 이 즐기는 농가가 흥없이 들려. 왜? 나는 농사가 잘 안 됐으니까 난 슬플 수밖에 없겠죠. 결국 나는 더 비참할 수밖에 없겠고 결국은 이 즐기는 농가도 내 마음을 좀 더 비참하게 만드는 객관적 상가물이에요. 그죠? 세정 모르는 한숨. 세상 물정을 모르는 한숨이에요.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얘기 왜 나온 거냐면 그 사람은 그냥 인사치레로 인사한 건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진심인 줄 알고 갔던 거잖아. 그게 세상 물정 모르는 모습이겠지?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아까운 저 소비, 쟁기인데 이 쟁기가 볕보님 날이 아주 좋으시고 그러니까 쟁기날이 아주 잘 들어있는 거야. 근데 쟁기날 잘 들어있어 뭐해? 가시 엉긴 묵은 밭도 용이 쉽게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쟁기날이 아주 잘 들어서 가시가 엉켜있는 묵은 밭도 쉽게 싹 다 그냥 갈아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허당반벽 저 벽에 쓸데없이 걸려서 충경도 거의거다 후리쳐 던져두자. 에이 모르겠다. 봄에 씨 뿌릴 게 다 지나가 버렸네. 후리쳐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후리쳐 던져자는
농사일을 뭐 하는 거죠? 포기하게 되는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 아까운 쟁기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런 거죠. 내 마음을 좀 더 슬프게 만들었겠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보죠. 이제 축구를 하려고 내일 축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축구공이랑 축구복이랑 다 완전 새 걸로 다 마련해놨어. 이제 내일 나가기만 하면 돼. 아침에 일어났는데 장마가 와 몰아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여러분 축구를 보면서 기분 좋겠어요? 아, 다행이다. 축구화가 젖지 않을 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아, 젠장 축구화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저 축구화 신고 나 축구를 했어요. 진짜 짜증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 그치? 그러니까 잘 쓸 수 있는 물건이 있는데 그걸 쓸 수 없게 되면 상황이 그렇게 되면 이 잘 쓸 수 있게 된 물건이 얼마나 날 더 짜증나게 만들겠어요. 그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건 다 마련이 돼 있어. 뭐만 있으면 돼? 소만 있으면 되거든. 근데 소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내 처지가 더 비참하게 느껴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저는 즐거운 농가소리도 안 좋게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 결과 농사일을 포기하게 되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책에 넘어가서 결사 부분, 마지막 결론을 짓는 거예요. 강호의 한 꿈을 꾸은 지 오래됐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 강호라고 하는 건 자연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대유법이라고 하죠. 자, 그럼 강호에서 한 꿈은 뭐겠어요? 자연 속에 은거하는 아까 뭐예요? 안빈낙도의 삶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러한 사대부의 꿈이겠죠. 앞에서는 안빈일념이라는 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꿈을 꾸니 내가 오래되었다. 이게 너무 오래돼갖고 먹고 살 걱정 때문에 내가 잠깐 잊고 살았구나. 그럼 강호의 한 꿈과 먹고 살 꿈은 이렇게 반대가 되겠네요. 그죠? 어집어 내가 어느 순간 잊고 있었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잊었도다 감탄. 됐죠? 요게 지금 내가 이상적인 건데 요게 내가 지금 현실의 삶을 살았던 거잖아. 요 둘 사이에 괴리감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나요? 괴리감 이렇게. 자, 물가를 바라보니 녹죽도 하도하샤. 지금 현재 농사일을 포기한 상태잖아요. 그럼 어느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겠어요? 농사일을 포기했으니 아마도 원래 있던 이상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겠죠. 자, 물가를 바라보니 녹죽, 대나무가 많은 거예요. 대나무. 여러분 대나무라고 하는 걸로 뭘 만드냐 보통 낚싯대를 많이 만들어요. 자, 녹죽, 대나무가 많기도 많구나. 유비군자들아, 선비들아 이런 뜻인데 여러분 책에 유비군자가 뭐라 되어 있냐면 문체가 나는 군자란 뜻으로 학식과 인격이 훌륭한 사람, 즉 위에 있던 강호의 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유비군자들이겠죠. 그 유비군자들아 낙대 하나, 즉 낚싯대 하나 좀 빌려볼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가사문화 고전 시간에서 낚싯대, 낚시, 어부 나오면 진짜 어부가 아니에요. 즉 생계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럼 왜 하는 건데? 보통은 풍류를 즐기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따라서 낚싯대 하나 빌려주라 라는 얘기는 나도 풍류를 즐겨보겠다 이런 뜻이겠죠. 낚싯대 하나 빌려 사라. 풍류에 대한 이야기예요.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벗이 되어. 여러분 월과 풍은 알아요. 그죠? 달과 바람이니까 합치면 뭐가 될까요? 자연이 되겠죠. 갈대꽃 깊은 속에 자연과 벗이 되어 이런 뜻이에요. 그럼 자연과 친구가 되겠다는 거는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죠. 그러니까 의인화된 거라 볼 수 있겠죠. 임자 없는 풍월강산에 마찬가지네. 월, 풍, 강, 산 다 자연물들이네. 아하, 자연을 대표하는 것들이구나. 그렇다면 명월청풍과 풍월강산은 자연을 대표하는 거니까 작은 거하고 큰 거 얘기한 대유법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 안에서 절로절로 늙어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뭐예요? 강호의 한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에 있던 요 강호 한 꿈을 얘기하는 거라고 설명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게 순리대로 사는 삶이에요. 순리대로 사는 삶. 그리고 요게 이 작품에서 화자가 추구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순리대로 산다는 것들은 억지로 농사일을 지어서 뭔가 배고픔을 해결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삶에 그냥 만족하며 가난하지만 만족하고 살아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얘기한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순리대로 사는 강호 한 꿈이라고 하는 건 방금 얘기했던 자연 속에서의 삶이니까 자연 친화적인 삶을 노래할 수 있겠고 거기에서 유유자적하게 즐기는 삶을 얘기한다 볼 수 있겠죠. 자, 무심한 백구야. 욕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욕심이 없는 백구야. 오라 하며 가랴 하랴. 다투리 없는 건 다만 이뿐인가 하노라. 그럼 누군데요? 다투리 없는 건 당연히 자연밖에 없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 자연은 바로 백구를 얘기한다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백구한테 욕심이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백구와 함께 내가 함께 하겠다. 이건 뭐야 그러면? 누구와 함께하는 삶? 물화일체의 삶. 백구 나오면 대개는 물화일체로 이어진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뭐 약간 법칙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구야 오라 하며 가랴 하랴 다투리 없는 건 나만 이뿐인가 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좀 살아보겠다. 이제야 소빌리기에 맹세코 다시 하지 말자. 이런 현실적인 것들에 내가 집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겠네요. 그럼 이때 소빌리기라고 하는 것과 위에 있는 이 삶은 서로 대조가 되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죠? 여기까지. 자, 넘어가죠. 마지막 마무리예요. 어디 갔어? 가자. 자, 무상한 이 몸에 무슨 지취 있으랴마는 그럼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간단하게 얘기해서 초라하다, 뭐 보잘것없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대단한 존재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대단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겠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잘것없는 이 몸에 무슨 지취, 큰 뜻이 있겠냐마는 그러니까 내가 뭐 되게 큰 거 말하는 거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큰 뜻이 있겠냐마는 두세 일억 밭롯을 다 묵혀 던져두고 있으면 죽 먹고 없으면 굶고요. 남의 것은 탐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결국 이 부분은 방금 얘기했던 겸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책에 57페이지 맨 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결국은 욕심 없는 삶을 지향하는 작품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을망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또 대꾸가 쓰였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 남의 것은 부러워하지 않겠다. 즉 가난하지만 누군가를 뭔가를 원하지 않아 원망하지 않아. 이 모습은 우리가 다른 말로 빈이무원이라고 해요.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 삶. 그러니까 내가 뭔가가 없다고 원망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빈이무원 이게 뭔 뜻인데? 안 빈낙도 그게 뭔데? 안 분지조 앞에서 말했던 안 빈 일념 다 비슷한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욕심 없는 삶 지향하는 거. 내 빈천을 슬히 여겨. 빈천을 슬히 이게 싫게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가난함이라는 건데 이 가난을 싫다고 여겨서 손을 해다. 이게 뭐냐면 가 이거야. 가라고 물러가겠으며 남의 부귀가 부러워란 뜻이야. 이것이 부럽게 여겨서 손을 친다고 이리 와 한다고 나올 리가 있겠니? 없어란 얘기잖아. 서리법. 그리고는 대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빈천과 부귀는 서로 뭐가 돼요?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될 수 있겠네요. 대꾸면서 서리면서 대조도 있다. 설명 다 할 수 있겠다. 엄청 많이 이하에 들어있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 건데? 인간 어느 일에 운명밖에 삼겼으며 운명밖에 다른 일이 있겠으며 오케이. 그럼 운명밖에 다른 일이 있겠냐는 얘기는 앞에서 얘기했던 거와 똑같은 건데 운명론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가난하다고 이제 죽으며 부유하다고 100년 살겠니? 그렇지 않아 라고 한 서리법이겠죠. 가난하면 이제 죽니?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바로 죽어? 부유하면 100년 살아? 아닌데? 이런 얘기야. 자, 원원이는 몇 날 살고 원원이가 여러분 책에 보게 되면 공자의 문화에서 가난을 감내하고 살았다? 즉 가난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원원이 그리고 석숭 전설 속의 부자가 석숭이에요. 옛날 이야기 가져온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고사 인용한 거라 볼 수 있겠죠. 근데 고사 인용 통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가난한 이가 몇 날 살았고 부자들은 몇 해 더 살았겠니? 그런 거 없다. 어차피 다 똑같은 거다. 가난하다고 일찍 죽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결국 그러면 이 두 개는 묶어서 뭐가 돼요? 또 대꾸가 된다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게 그렇게 큰
뭔가 대단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연연해하지 말아라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두 개 이렇게 해서 서로 뭐가 돼요? 대조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 정리네요. 갑시다. 자, 비니모어는 어렵다 하건만은 비니모어는 아까 뭐라 그랬죠?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 앞에서 말했던 안빈낙도, 안빈일념 다 똑같은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내 생에 이러하되 서론 뜻은 없다. 즉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도 서럽지 않아 이런 뜻이잖아. 그럼 내가 왜 서럽지 않은 거지? 나는 만족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죠? 그럼 내 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삶이에요? 빈곤한 삶을 얘기하는 거라 볼 수 있겠죠? 여기다가 적어볼까요? 내 생애, 즉 빈곤한 내 삶이 이렇다 하더라도 서러운 뜻 없다. 난 전혀 원망하지 않아.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비니몬에 대한 설명이라 볼 수 있겠네. 단사표음, 단촐한 도시락과 표주박의 물, 쉽게 말하면 소박한 음식을 얘기하는 거고 단사표음을 좋게 여기느라 만족하고 산다. 아까 얘기했지만 안분지족의 자세를 노래하는 거라 볼 수 있겠네요. 자, 평생 한 뜻이 온포에는 없노라. 온포에 없다. 온자가 배부를, 그러니까 따뜻할 온자에 배부를 포자야. 그래서 따뜻하고 배부른 거는 내 뜻이 없어. 쉽게 말하면 이거는 속세의 삶이야. 욕심 있는 삶이지. 이거에 내 뜻이 없다. 그럼 나 어디 있는데? 나는 충효, 화영제, 신붕우. 충과 효는 여러분 이해하죠? 화영제, 형제 간의 화목이죠? 신붕우, 친구 간의 신이 있는 삶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충효, 그 다음에 화형제, 그 다음에 신붕우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유교적인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비, 사대부로서 가져야 될 삶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온포엔 관심 없어. 그럼 뭔데? 이런 것만 잘하면 되는 것 같아. 이런 거를 외다, 틀렸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니? 이런 뜻이야. 그래서 누가 있으리 없다라는 얘기죠. 이것도 서리법이겠네요. 그죠? 그 밖에 남은 일이야. 요 그 밖에 남은 일은 여기 있는 이거 말고 그 외의 일들, 즉 속세의 일들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은 삼긴 대로 그냥 생긴 대로 살겠다. 내버려 두고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시인 거예요. 결국은 처음에는 안빈일념의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어떤 배고픔 때문에 잠시 소빌리기로 외도를 했었어. 그런데 소빌리기에 실패하고 자기 삶을 쭉 돌아보니까 그래, 내가 이런 거에 집착하고 살 필요 없지 않을까? 다시 원래 자기 삶을 회복하는 시. 그래서 안빈일념의 마음을 다시 회복한 작품이 바로 이 누앙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최종 정리입니다. 자, 이 작품은요, 선비의 공공한 삶, 그리고 안빈낙도를 추구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특징이 뭐냐? 대화 형식이 나와 있어요. 어디 있었죠, 아까? 농부하고 화자하고 대화하는 게 있었어요. 자, 주의할 건 EBS 올해 2023 연계교재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이 대화 형식이 빠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EBS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만 시험에 출제된다면 이 대화 형식은 지워져야 돼요. 하지만 나와 있으면 뭐 맞다고 봐야 되겠고요. 음성상징어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1번과 2번은 우리 EBS 교재만 본다면 사라질 수 있겠죠. 요거는 EBS 교재에는 없다. 그죠? 자, 가난 공핍한 삶을 노래했는데 이거를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있는 그대로 모습대로. 자, 자연 친화적인 게 들어있고 안분지족이 있고 유교적 가치관. 그게 뭐였죠 아까? 충효, 화영제, 신붕우. 결국 자연 친화적인 삶도 좋고 안분지족의 삶을 살아야겠고 이것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 이상과 현실인데 이거는 자연 속에서 풍류 즐기는 사대부의 삶. 현실은 가난에 대한 얘기. 이것이 괴리감이 있었다. 객관적 상관물 뭐 있었죠 아까? 아까 우리 농사일 얘기할 때 뭐 오디세, 대승이라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아까 농가소리 이런 거 있었죠?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 설의, 대조, 대구, 의나 아까 다 설명했었으니까 거기서 찾아볼 수 있으면 되겠어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요. 본문에서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는 게 포인트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선생님이 핵심 용어 이것만은 꼭꼭꼭 정리해 드릴 때 이걸 외우라고 적어드리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본문에 어딘지 하나씩 대조해본 연습은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강의 끝! 다 했습니다.
오늘 이 누앙사가 사실은 되게 오랫동안 강의를 해야 되는 건데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 40분 정도에 걸쳐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EBS 교재에 있는 것과 그동안 사실 모의고사나 이제 문제집에 많이 출제되어 있던 소 빌리는 장면과 결사 전까지 파트는 간단히 정리했으니까 요거 잘 정리하시고 자, 공부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필기가 되어 있지 않은 가사 문학을 여러분이 딱 펼쳐놓으시고 혼자 읽으시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읽으면서 요게 요런 기법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혼자 조금 짚어낼 수만 있으면 가장 완벽한 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요 사실 놓치지 마시고 혼자서 제발 빈 종이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거기다가 혼자 필기해 보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용서와 며느리 바위라는 소설을 만나뵙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